예, 안녕하십니까. 정치를 타강사 오봉석입니다. 3년째 이어오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해서 모스크바까지 진격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언론의 대다수의 오보였는데 이게 뭔 소리냐? 오늘 저와 함께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3년 전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3년 전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동시에 양측의 평화 협정이 있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부와 러시아 정부는 비밀리에 평화 협정을 논의하고 있었고요. 주요한 내용은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형 중립국으로 하는 조건으로 양측의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결과 키우에서 수도죠.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에서 러시아가 퇴각하는 결정까지도 이 평화 협상과 연관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서방 보도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 협상 대표였었던 이분 성함이 뭐였더라? 아라하미아 협상 대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입니다. 이 양반이 양측의 평화 협상이 무르익었고 도장만 찍으면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급파해서 젤렌스키를 만나서 어이 젤렌스키 거기 도장 치지 마. 도장 아니야. 사인해 사인. 사인하지 마. 이 전쟁 끝까지 밀고 나가. 우리가 대신에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와 무기를 지원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이 전쟁 끝까지 해. 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젤렌스키를 설득했고, 그 결과 젤렌스키가 그래 그 평화협정 찢어버리고 오늘까지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우크라이나 측의 아라하미아 협상 대표의 공개 내용이었고요. 보리스 존슨 총리만 실명을 거론했지만 이 외에도 서방 각국의 정상 정치인들이 젤렌스키 정부를 설득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2022년에 보리스 존슨 총리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이는 서방의 재앙적인 결과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말했고요. 그의 이 예언이 지금 현재 하나하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언론은요,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 자료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잘못된 습성이 있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크라이나가 대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수세에 몰린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요, 젤렌스키를 설득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늘까지 이어오게 했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는요, 젤렌스키의 저주에 빠집니다. 젤렌스키의 저주는 뭐냐? 젤렌스키와 손을 맞잡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한다 라고 하는 저주가 있었는데, 첫 번째 대상은 보리스 존슨 총리였습니다. 2022년 얼마 못 가서 총리직에서 불명예 하차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게이트 뭐 이런 거가 이렇게 터지면서 총리직을 지속하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했었던 보리스 존슨 총리를 필두로 해서 영국의 정치가 소용돌이에 빠져서 오늘까지 왔고, 급기야 정권이 노동당으로 교체가 되었지요. 근데 영국이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지금 사회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회에 그냥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상점이 약탈당하고 자동차가 불타고 경찰과 충돌하는 흡사 내전 상황에 비유될 정도로 지금 영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바로 경제난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영국 청년의 거의 절반 가까운 50%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을 정도로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난이 매우 심각한데, 이 와중에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을 해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고, 여기에 영국의 세금을 투입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니 영국에 있는 청년과 시민들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지금 현재 정권을 교체시켰고, 여기에도 분을 삭히지 못해서 각종 시위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젤렌스키와 손을 잡은 정치인들이 패배한다라고 하는 저주는요,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가 각국에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극우파가 프랑스를 필두로 해서 전 유럽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극우파의 주요 주장은요, 언론엔 주로 난민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난민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유럽의 극우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언제까지 우리 예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냐, 지원 중단해라.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물가의 경제난이 지속되는데 왜 저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유럽의 극우파의 주장입니다. 여기를까지 와보면 극우파는 전쟁을 반대하고, 극우파의 반대인 현 유럽의 정치인들은 전쟁 지속을 주장하는, 누가 극우파고 누가 아닌지가 매우 모호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유럽의 정치 지형입니다. 프랑스가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이 이 전쟁을 좀 주도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고자 하였으나, 마크롱 대통령도 젤렌스키와 손을 잡은 이후에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프랑스 역시도 극우파의 그 정치 득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어제 뉴스죠. 가장 최근에 독일입니다.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 한 번도 극우파가 집권한 적이 없었는데, 독일 지방선거에서 극우파가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하고요.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그 노드스트림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독일 간의 해저 그 가스관을 통해서 값싼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켰던 독일이 이 가스관이 폭파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독일이 환경운동가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석탄 산업을 재개할 정도로 지금 그 가스가 부족해서 독일의 경제난, 고물가가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러시아와 독일 간의 노드스트림을 폭파한 것이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 장교들이었고요. 우크라이나의 총참모장의 지시에 의해서 노드스트림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독일이 그렇게 막 장갑차, 최신형 탱크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 군부는 독일로 가고 있었던 그 러시아의 해저 가스 터널을 폭파하는 기가 막힌 배은망덕한 일을 바로 우크라이나가 저질렀습니다. 이 뉴스를 접한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네. 유럽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유럽을 넘어서 미국을 가면요, 미국 역시도 젤렌스키의 저주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구죠? 네. 이번 전쟁을 총기획자였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이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총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치매 논란에 휩싸입니다. 치매 논란에 휩싸인 끝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강요당했고 결국 대선 출마를 포기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좀 뛰고 있지요. 반면에 반대측 트럼프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 하루 만에 끝내겠었다고
했었던 트럼프는 당당하게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총괄 우크라이나 측 기획자는 바로 미국 민주당 정부였고요. 거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을 사실상 배후에서 진두지휘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교적 수사로는 마치 젤렌스키 정부를 컨트롤하고 좀 자제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당장 공무원들 줄 월급, 공무원 군인들조차도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경제 마비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까지 지속시키고 있는 힘은 바로 미국이고, 미국이 지원하고 유럽을 압박하고 서방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3년째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의 저주는 대서양 건너 미국에도 도달했고, 여전히 계속 승리할 것 같았던 그 바이든 대선 후보를 하차시키고 말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치매 논란을 겪었지요. 그러면서 도저히 여론에 밀려서 포기를 선언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뛰고 있는 지금 좀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 되었고, 11월 미국 대선에 해리스가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좀 전황인데요. 우리 한국 언론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본토를 지금 침공해서 승리했고 조만간 모스크바까지도 진격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성 보도가 한국 언론에 쏟아졌었는데 지금의 전황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굳이 우크라이나 종전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린 데에는 지금의 전황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가장 큰 오판은 바로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 점령이었습니다. 이 러시아 지도를 보면요, 동부와 남부 쪽 4개 주는 이미 러시아 측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고, 북부 쪽은 전선이 아니었었는데 북부 쪽에 갑자기 이제 그 우크라이나 군이 진격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뭐 서울시의 몇 배 면적의 몇 개 마을을 장악했느니 한국 언론에 쏟아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지역은 그냥 인구가 거의 없는 완전한 시골 마을이에요. 점령이 그닥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다만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을 당연히 대피시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전쟁에 어떠한 의미를 갖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쿠르스크의 러시아의 최정예 병력,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한 30,000명 정도까지가 투입되다. 정확하게는 밝히지 않기 때문에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략 30,000명 이내의 우크라이나 측 최정예 병력이 쿠르스크에 여기에 지금 침공해서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을 한 번에 섬멸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진격만 못하게끔 방어선을 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후방인데요. 적지에 들어간 이상 보급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보급로가 만약에 끊어지는 순간 여기에 있는 3만 이내의 우크라이나 최정예 병력은 고립되는 것이고요. 고립이 확정되는 순간 이 전쟁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젤렌스키는 다음과 같은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러시아 쿠르스크를 침공하면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었던 러시아 군이 급히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 군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획했으나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이 젤렌스키의 그 전략을 모르지 않았고요. 돈바스 동부 지역에 있는 병력은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진격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지금 키우 방향으로 진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정예 병력이 쿠르스크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이 사태는 한국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쿠르스크 진격 전에도
우크라이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정예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고립된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진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버티기 매우 힘든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 측 주장에 의하면 쿠르스크에 진격했었던 우크라이나 정예 군대의 한 6, 7천 명 정도가 이미 사망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젤렌스키 정부는 매우 무책임한 거예요. 어째 자국의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자국의 군인을 적지에 보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그들의 생명과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적지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만약에 후방 보급로마저 끊어지게 되면 완전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건데 일종의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본인의 생명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릴 수 있었는지 물론 이것은 나토와 미국이 사전에 계획 승인한 전투였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통제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묵인 또는 계획하에 본토 진격을 하였으나 이것은 완전한 자충수였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버티기는 이제는 그 속도조차도 매우 종전을 앞당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